안녕하세요. 저는 강태훈이라고 합니다. 아, 네, 오늘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타임리에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어, 제가 지금 뭐 웹사이트 보니까 제 이름이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로 영어로 표시되어 있는데 뭐 다 괜찮고요. 아무튼 제 뭐 이름은 강태훈입니다. 뭐 한국말로 강태훈이고요. 저는 오늘 실리콘밸리 개발자의 조건이라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천천히 하도록 하고요. 저는 어쨌든 실리콘밸리에 일단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저는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는 실리콘밸리 뭐 관계자라고 해야 될까? 뭐 아무튼 실리콘밸리 거주자 정도로 하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개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실리콘밸리. 제가 오늘 참여하신 분들 배경을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이신가요? 학생들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로 알고 대부분 실리콘밸리 친숙하시겠지만 그래도 잠깐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실리콘밸리는 일단 뭐 화면에서 보듯이 세계 유수의 이제 기술 기업들, 뭐 구글, 페이스북, 뭐 우버, 트위터 등등, HP, 오라클 등등 많은 기술 기업들이 위치해 있고요. 그만큼 이제 가치도 높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술들을 가진 회사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뭐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자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제가 얼마 전에 점심 먹으러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굉장히 날씨가 좋아 보이죠? 얼마 전은 아니고 몇 달 전인데 겨울이었어요. 겨울인데 뭐 햇살 비치고 따스한 그런 날씨여서 밖에서 이제 밖에 있는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했었는데 실리콘밸리 하나의 특징은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거의 1년 내내 항상 좋습니다. 그냥 뭐 큰 편차 없이 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1년 내내 항상 날씨가 좋아요. 그리고 실리콘밸리에는 뭐 우수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여기에는 좋은 학교들이 있어요. 스탠포드하고 뭐 UC 버클리. 그래서 뿐만 아니라 뭐 지금은 이제 이 학교들이 크게 상관없는데 이 처음에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졌을 때 아마 우수한 인재들이 근처에 있는 좋은 학교에서 공급이 되었던 것 같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좋은 인력들이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봤던 이런 좋은 날씨와 좀 연관되는 것 같은데 날씨가 좋다 보니까 여기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특히 뭐 그중에서도 부자들도 많이 살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근방에 자본이 많아요. 자본이 많으니까 어, 돈 많은 사람들 또는 이제 돈 많은 투자자들이 본인들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주위에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이 자본을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뭐 기술 기업들이 위치하게 된 것 같아요. 날씨가 좋고 살기 좋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어, 배경들이 있고 그리고 실리콘밸리 하나의 특징이 이제 실리콘밸리 기업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회사들이 제가 아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휴가가 무제한이고 뭐 재택근무는 뭐 코로나 상황이 아니어도 굉장히 자유롭고 그리고 회사에서 무료 식사도 제공하고 뭐 커피도 굉장히 좋은 커피 제공하고 뭐 간식과 음료수도 무제한이에요. 뭐 회사에 생맥주를 주는 것도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제가 그냥 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은 아닌데 아무튼 이 찍을 당시에 있었는데 어쨌든 실리콘밸리 한 기업의 그 근무 환경이에요.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죠.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문화 하나를 이야기해 본다면 이 페이 포워드라는 문화가 있어요. 실리콘밸리에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누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누는 걸 좋아한다는 게 왜 나누는 걸 좋아하냐면 본인들이 받은 게 일단 많아요. 차차 얘기할 텐데
지금 전 세계 인구, 제가 정확한 인구는 지금 모르는데, 어,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이제 7.4 빌리언의 인구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무언가 가진 것을 나눈다고 할 때, 여러분이 한 번에 3명씩 여러분이 가진 지식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무언가를 나눈다고 했을 때 3명씩 내가 3명에게 나눠주고 또 3명이 나눠주고 했을 때 이게 모두에게 도달하는 데는 얼마만큼이 걸릴까요? 근데 저도 이거 답을 까먹었는데. 제가 이걸 잠깐만요. 혹시 면접 때 들었던 그 내용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제가 여기 노트를 해놨는데 잠깐만 이거 프레젠테이션을 하나 멈춰볼게요. 여기 예, 노트를 해놨거든요. 사실 이런 질문들 인터뷰 때 많이 하죠. 예예. 그죠? 예, 그렇기도 예, 하죠. 예. 전 사실 조금 더 네, 여러분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형태인 줄 알아서 이렇게 네, 준비를 했는데, 네, 네. 근데 21단계를 거치면 여러분이 가진 지식을 나눈다든지 여러분이 가진 무언가를 나눌 때 이렇게 3명씩 21단계를 거치면 전 세계 인구 모두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해요. 21단계면 정말 예, 예, 정말 짧은데 전 세계를 예, 생각보다 단계가 짧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풍부한 자본으로 인해서 이제 기업이 성장을 하게 되고, 기업이 성장하면서 어, 그 기업에서 일하던 사람들 또는 기업을 만든 사람들이 가진 것을 나누게 돼요. 나누는데 본인들이 이제 얻은 게 있어서 나누는데, 저도 오늘 비슷한 차원에서 이 페이 포워드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지식을 나누고자 어, 이렇게 타임리 에듀에서 마련해 준 이 자리를 함께 하게 됐는데, 오늘 세 분보다 더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아마 21단계보다 더 적은 단계에 전 세계에 좋은 정보 또는 뭐 흥미로운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오늘 저희 이야기 나누고 있는 제목이 실리콘밸리 개발자의 조건이라는 제목인데요. 음, 어, 실리콘밸리 개발자라고 하면은 여러분 굉장히 뭐랄까 매력적인 직업이죠. 그 개발자도 매력적인데 개발자들이 가장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곳이 실리콘밸리. 아까 이야기했듯이 높은 수준의 기술 기업들이 위치해 있고 날씨도 좋고 풍부한 자본도 있고 좋은 문화를 가진 곳이어서 이렇게 동경하는 곳이기도 한데, 오늘 저는 실리콘밸리 개발자와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개발자 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실리콘밸리의 개발자는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결국에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개발자로 일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오늘 천천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두 사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사람을 살펴볼 텐데, 이 사람은 실리콘밸리에 잘 나가는 개발자예요. 뭐 잘 나가는 개발자라는 게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뭐 뭐 일단은 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이제 소득 부분이 있겠죠. 이제 돈을 잘 벌면 그것도 잘 나가는 개발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발자는 우버라는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이제 평균 연 연봉이라고 해야 되나? 평균 연소득인데 뭐 거의 47만 불 정도면, 이게 지금 근데 2년 전 자료예요. 그래서 이때 47만 불 정도니까 한국 돈으로 뭐 5억 원 정도 되는 돈이죠. 근데 이게 평균이고 이 사람이 평균보다 뭐 덜 받는지 더 받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평균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실리콘밸리에 잘 나가는 개발자예요. 이 사람이 이 실리콘밸리에서 개발자로 이 회사에서 일하는 이유는, 우버라는 회사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승차 공유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이 사람이 이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 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서 세상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한다 그래서 일을 하게 됐고,
그리고 본인이 이 이동이라는 사람을 움직이는 게 본인이 가진 기술로 더 편리해질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단순히 이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약 96%의 뭐 차의 96%의 생명은 주차장에 멈춰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개선해 보고 싶었고, 그리고 더욱더 저렴하고 좋은 품질로 이 이동을 제공해 주고 싶었고, 그리고 대중교통도 보완해서 연결교통편이나 비운용 시간에 공급하고 싶었고, 교통수단 안전에도 기여하고 싶었고, 그리고 뭐 이런 새로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승차 공유 등의 더 많은 일자리,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이 일을 선택하게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소득도 많지만 여기 실리콘밸리 회사들은 사실은 어느 회사를 가도 소득은 많아요. 돈을 다 잘 주기 때문에 본인이 더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이 일을 선택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일하는 회사는 이런 업무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회사들 대부분이 그런데 회의는 최소로 하고 회의 참석 여부도 본인의 자율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회의는 참석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참석하지 않고, 그리고 애자일이라는 이제 개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애자일을 하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애자일이라는 걸 제대로 하기가 뭐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실리콘밸리 회사들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애자일이라는 뭐 요구사항이 있고 그걸 이제 짧은 주기로 반복해서 팀원들이랑 합을 맞춰서 하는 게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요. 그리고 실패가 용인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fail이라는 FAIL이라는 약자가 있는데 your first attempt in learning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건 당연하다. 처음 시도했을 때는 실패하고 점점 개선해 나간다가 기본적인 업무 문화고, 그다음에 개발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많은 한국 회사들은 무언가 의사결정권자가 의사결정을 해서 쭉 내려오는 게 보통인데 실리콘밸리 회사에서는 모든 것이 그렇지 않고 개발자가 직접 밑에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뭐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리고 일정 본인이 하는 일의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라는 게 한국에서는 매니저가 이제 관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 뭐 스포츠 스타 매니저 또는 뭐 연예인 매니저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개발자가 어떤 뭐 일정에 또는 어떤 뭐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필요할 때 매니저가 도와주고, 아니면 무언가 지금 막혀 있을 때 매니저가 그걸 해결해 주고, 그래서 매니저라는 게 어떤 나보다 높은 사람보다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실리콘밸리 회사 대부분은 인재를 선발할 때 조금 까다롭긴 해요. 그래서 회사에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서 유지하기 때문에 보통은 아주 방금 이 사람이 이 회사를 찾았던 것처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훌륭한 인재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게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동종 분야 이직이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 포함해서 실리콘밸리 회사들은 동종 분야로 이직이 가능해요. 이 전문가가 그래서 여러 회사로 이렇게 실리콘밸리 지역 여러 회사로 좋은 문화가 잘 퍼져나가요. 동종 분야로 이직이 가능하니까 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문화를 가졌고 그리고 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회사에서는 이분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팀 활동이라 그러면은 뭐 회식도 있고 뭐 같이 뭐 그게 회식이겠죠. 워크숍도 있고. 그런데 이 회사는 뭐 분기 또는 반기에 한 번 팀 활동으로,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요트를 타고 있는데 이런 요트를 타는 등의 이런 뭐 팀 활동 분기 또는 반기에 한 번씩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퇴근하면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회사에서 뭐 정해진 시간 안에 아주 밀도 높게 일하고 퇴근하면은 뭐 연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죠. 그리고 업무 시간에 업무만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로운 재택근무가 보장되고, 그리고 연장 근무가 뭐 없다고는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회사에서 연장 근무를 하라라는 건 없습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서 연장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또는 뭐 어쨌든 그 아까 뭐 돈도 잘 벌지만 여러 가지 혜택도 줘요. 뭐 의료보험, 교통비, 뭐 헬스클럽 지원, 뭐 자율출퇴근, 무제한 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간식, 음료도 다양하고 좋은 식단도 제공해 주고. 그리고 이 사람은 세계를 무대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죠. 이게 승차공유라는 게 기존에 없던 거고, 어 그리고 지금 정립해 나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어쨌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자꾸 그것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고, 아니면 해결된 문제라면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고,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내로라는 실력자들과 함께 일하고, 그리고 지금 본인이 만드는 제품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실리콘밸리라는 곳에서 일은 하지만 그것이 이제 실리콘밸리 지역에 국한돼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이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개발자로서 지금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지만 장래 계획은 뭐 본인이 일을 하면서 얻은 그 노하우로 뭐 창업을 해 본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얻은 소득을 가지고 뭐 더 좋은 곳에 투자를 해 본다든지, 아니면 이곳에서는 이제 어떤 성취를 이뤘더라도 새로운 분야로 재취업하는 것도 굉장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창업을 하든지 투자자가 되든지 재취업을 하든지 뭐 이런 걸 장래 계획으로 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실리콘밸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한 사람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이 사는 곳은 한국에 있는 어느 뭐 달동네? 요즘 쓰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진은 이 사람이 살던 그 이웃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런 동네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산 꼭대기에. 뭐 일명 이제 요즘 시쳇말로 뭐 흙수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방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가계 부채도 뭐 수억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뭐 가계 소득은 이제 전혀 없고 개인 부채도 수천만 원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뭐 꿈이나 희망이나 특기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취업할 때. 그래서 전형적인 흙수저예요. 이 사람이 이제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 부산에 있는 어 모 IT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이제 개발자로 취직을 했는데 직원 20명이 아주 작은 회사예요. 그래서 본인의 전공은 이제 개발 전공은 아닌데 어쨌든 전공과 관련 없는 일을 일단 머릿수 채우기로 일을 하게 됐고, 급여는 아까 본 사람과 다르게 뭐 요즘 말로 열정 페이라고 하죠. 최저임금, 법정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야근을 하고 강제로. 그리고 야근 수당은 없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취직한 회사는 이제 다른 회사 일을 맡아서 하는 유형의 회사인데, 뭐 취직한 지 한 달 만에 타지에 생활을 하게 됐어요. 다른 회사에 파견을 나가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원룸에 11명이 합숙하면서 일을 했다고 해요.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뭐 채찍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일을 시키고 있는데 뭐 이런 분위기, 이런 직장이었어요. 굉장히 대비되죠. 그 업무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이 사람이 일하고 있는 회사는 뭐 마름이, CBD, 애자일 등 다양한 개발 방법론을 시도해 보지만
결론은 이제 뭐 상의하다, 위에서 정해지고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렸던 마름이라든지 이렇게 남의 회사 일을 하다 보면 어 뭘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뿐만 아니라 뭐 문서가 대부분이죠. 이 문서들을 엄청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 누가 볼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개발자로 개발하는 것보다 이 문서 만드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산출물을 많이 만들고 지옥같이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회사 인재들이 뭐 본인처럼 뭐 전공 비전공자에 그냥 아무나 어디서 데려온 것 같아요. 뭐 최저임금으로 사람을 데려오니까 뭐 선별되지 않은 인재들이고, 그리고 윗사람들은 뭐 회사를 다닌 지 오래됐는데 그렇게 전문성은 없는 뭐 소위 철밥통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동종업계 이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팀 문화는 뭐 전형적인 이제 한국의 팀 문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회식, 뭐 고생하니까 이제 회식이 좀 회식으로 위로해 준다 그래서 회식이 많았는데 뭐 위로가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회식이 많은 회사였고, 뭐 술자리도 많은 회사였어요. 그리고 뭐 워크숍도 뭐 굉장히 자주 있었고, 뭐 회사원들 경조사도 다 참여를 했어야 됐어요. 뭐 참여도 해야 되고, 뭐 경조사를 챙겨주는 건 좋은 문화인데 어쨌든 경조사가 좀 부담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야근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근이 잦았고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야근. 그리고 어 그런 문화, 눈치 문화라고 할까요? 이렇게 본인보다 높은 사람이 퇴근을 안 하면 퇴근을 못 하는 뭐 그런 문화라든지, 어쨌든 사무실을 지켜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뭐 많은 한국 회사들과 유사하게. 그리고 이 사람의 장래 희망은 지금 개발자를 계속하고 싶지는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뭐 어쨌든 희망이니까 장래 희망상으로 자기는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이런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서 그 조물주 밑에 있다는 건물주가 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좀 더 현실적으로 뭐 내가 이렇게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서 통닭집을 열어보는 거, 내 사업을 해보는 거, 또는 뭐 일종의 또 불로소득으로 부동산 투기, 뭐 아파트를 사서 이렇게 시세 차익을 노려본다든지, 뭐 이런 식의 장래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은 좀 좌절이라는 말이 떠오르죠.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는 철학 없이 유행하는 기술만 쫓아서 뭐 돈을 뭐 푼돈 버는 그 그런 게 목적인 회사고, 비전문가가 기획하기 때문에 제품은 뭐 만들긴 하는데 사실 계획대로 출시한 건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돈 벌기 위해서 이제 정부 프로젝트 등 근시안적인 일에만 치중을 해요. 그런데도 이제 돈이 잘 안 벌려서 임금체불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좌절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사람을 살펴봤어요. 실리콘밸리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사람, 그리고 한국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사람. 네, 실리콘밸리에 있는 개발자는 상대적으로 뭐 좋은 조건에 좋은 돈도 잘 벌고 일에 만족하고 의미를 찾고 일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개발자는 어쩌다가 얻게 된 직업에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발자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 일단은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희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이게 양방향 소통이 되나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뭐 채팅창에 저요 손 들어주세요. 채팅창에. 손 들어주세요. 그래요? 예, 그럼 이제 그렇구나. Q&A로 하고 예예. 제가 개발자 저기 하시는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예, 지금 그러시구나. 예, 예예. 예. 예, 그래서 아마 그 개발자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오늘 이야기한 두 사람 중에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실리콘밸리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걸 조금 더 선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어떤 부분에서
어떤 점이 달라서 한 사람은 실리콘밸리 개발자고 한 사람은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지 실리콘밸리에서 개발자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실리콘밸리에서 일한다 그러면 일단 외국이잖아요. 좀 전부 한국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한국말로 하고 있고. 그러면 영어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예, 뭐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긴 해요. 영어로 일을 하고 영어로 생활을 해야 되긴 하겠죠. 영어가 주인 곳이니까. 그런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민자의 나라이고, 그러니까 미국이 만들어질 때부터 이민으로 만들어졌고, 그 중에서 특히나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는 이민자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아마 길거리에 나가봐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비중보다 이민 온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서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가 필요하긴 한데 영어를 잘해야 되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미국학위가 필요하다라는 뭐 의견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인지 사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 형태로 준비를 했는데 조금 다르게 흘러와서 좀 당황스럽지만 어쨌든 실리콘밸리에서 개발자로 일하기 위해서 미국 학위가 필요한가?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이제 전 세계에서 인재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미국 학위가 필수인가라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고요. 심지어는 학위 자체가 제약사항에서 사라지는 곳도 많아요.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 아예 뭐 대학교 학사 학위조차도 이제 채용 공고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정책을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학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럼 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미국에서 일하려면 비자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비자는 필요해요. 근데 비자는 여러분이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서 일하게 되면 회사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이나 신분관련상은 취직 후에 회사에서 처리하게 되는 거죠. 실리콘밸리 회사의 구인 공고를 한번 볼게요. 제가 아무 데서나 그냥 그 채용 공고로 개발자 채용 공고로 해서 아무거나 하나 가져왔는데 제일 위에 뜨는 걸로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영어 점수가 필요하다든지 또는 뭐 미국 학위가 필요하다든지 또는 뭐 비자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죠. 보시면 여러분이 일하실 실무 내용에 대한 내용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느 다른 회사를 보셔도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개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들 포함해서 딱히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한국에서 개발자가 되기 위한 조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한국 회사에서 영어를 요구해요. 영어 점수, 일정 수준의 영어 점수, 뭐 토익, 토플 등의. 그리고 학위. 많은 한국 채용 공고를 보면 학사 또는 석사, 박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해요. 그럼 또 아까 전에 이제 비자를 그 실리콘밸리 개발자 조건에서는 비자를 이야기했었는데 군필 여부도 따져요. 또는 뭐 해외 여행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제약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제 구인 공고 하나를 가져와 봤어요. 한국에 이제 뭐 대기업 구인 공고인데 여기 보시면 뭐 영어 점수나 뭐 해외여행 결격 사유도 없어야 되고 뭐 예, 그렇죠. 이렇게 한국에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조건들이 까다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개발자로서 개발하는 거 말고도 영어도 해야 되고 학위도 있어야 되고 뭐 신분 제한도 없어야 되는. 실리콘밸리에서 그런 제약은 없었는데 어쨌든 이 두 사람 아까 실리콘밸리 개발자와 한국의 개발자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 제가 이 채팅창도 안 보이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기술이 부족한지 채팅창이 안 보여요. 아, 일단 먼저 진행하고 예. Q&A를 여기 있어요. 통해서 예, 그럴까요? 예. 할까요? 예, 예. 그게 낫겠네요. 그래서 네, 무엇이 다를지 여러분 의견이 지금 막 귀로 들리지만 나중에 차차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사실은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다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놀라셨을 텐데 둘 다 제 이야기고요. 제 소개를 처음에 좀 빈약하게 드린 게 이게 제 이야기라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10년을 일하고 현재는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하고 있는 강태훈이고요. 어 제가 이제 일을 시작한 지 한 20여 년이 되었는데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 보시면은 뭐가 생각나나요? 뭐 주가 그래프일까요? 이건 제 연소득 그래프인데 아마 2020년까지는 내가 안 그리고 지금은 저길 뚫었죠. 저 숫자가 없으니까 얼마인지는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쭉 제가 뭐 돈이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런 회사들에서 일을 했었어요. 현재는 아마존의 자회사인 자율주행 자회사인 죽스라는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요. 여기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포스터시티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아직 사무실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원격으로 일해서. 그래서 한국에서 여러 회사에서 일했고 미국에서도 여러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한국에서의 개발자로 일하는 사람은 제가 첫 회사에서 한국에 취직해서 첫 회사에서 일을 했었던 시절이고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는 제가 전전 회사인 우버라는 회사에서 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저 죽스라는 회사에서 시뮬레이션 인프라스트럭처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사진이 저 사무실 출근을 안 해가지고 저 사무실에 찍은 사진이 없어요. 예전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으로 넣었고요. 저는 한국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04년에 동명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졸업한 게 제 최종 학력이고요. 2010년부터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저는 경상남도 마산에서 태어났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 또는 일하고 싶은 곳이 어디든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에서 배워서 한국에 있다고 해서 꼭 한국에서 일해야 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는 뭐 실리콘밸리는 굉장히 뭐 어떤 실리콘밸리를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이 실리콘밸리에 가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나요? 또는 실리콘밸리에 가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나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준비할 게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 여러분이 전 세계 세계인의 일부로서 일할 수 있는 무대 중에 하나이고 한국에서 일하던 개발자는 실리콘밸리에서도 잘 일할 수 있고 실리콘밸리가 특별한 곳이 아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가 꼭 좋은 것인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반드시 이게 정답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어두운 면을 살펴보면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이건 이제 실리콘밸리 그 남부를 순환하는 버스가 있어요. 버스는 밤에도 계속 다니는데 여기 보면은 잘 곳이 없어서 이 버스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버스 어, 사진을 한번 넣어봤고요. 미국에서 물가가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두 번째로 빈부격차가 큰 곳이고 거리에 노숙자도 굉장히 많고 뭐 사회 인프라 시설들도 좀 열악한 편이고요. 전기나 교통이나 교육이나. 뭐 여기 비가 한번 많이 오면은 전기가 끊기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그리고 자연재해도 자주 있는 편이에요. 산불이나 지진. 또 치안도 점점 불안해진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아까 뭐 자율적으로 야근을 한다고 했지만 여기 일 욕심 많은 사람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균형이 뭐 아주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좋다고만은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지 않은 면도 있고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어 그 실리콘밸리 한국에서 10년 일하고 실리콘밸리에서 또 10년을 일하고 다시 한국으로 갔었어요. 한국으로 가서 1년 동안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회사에서 일했는데 이때 또 한국에 대해서 느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한국에서 일할 때 좀 어두운 면이 있었지만 한국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하면서 놀랐던 거는 한국 동료들이 그 기술 수준이 실리콘밸리 기업에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유행에 더 민감해서 제가 잘 모르는 최신 기술에 대해서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줬었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전혀 뒤처지지 않고 또 놀랍게도 우수한 인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 빈도가 높다 그럴까?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겪었을 때는 뭐 스펙트럼이 한 이 정도라고 한다라면 실리콘밸리 인재들이 뭐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일하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쪽 한 상위 60에서 80% 안에 들어갈 만큼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뭐 비슷한 맥락으로 어느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도 말이 잘 통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잘 통했다는 게 언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기술에 대해서 민감도가 높아서 그런지 뭐 최신의 뭐 유행하는 토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면 사람들이 다 이해도가 높아서 이야기가 잘 통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예전에는 제가 한국에서 일할 때는 뭐 야근도 많고 이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요즘 주 52시간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되돌아봐서 좀 균형적인 삶도 있고 그리고 물가도 적절하고 이제 싸다고는 못하겠는데 적절했어요. 먹거리가 또 저렴하고 맛있는 게 많아서 좋았고요. 그리고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대중교통, 공교육 등 이제 기반 시설들이 우수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뭐 어떤 절대적인 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실리콘밸리는 실리콘밸리만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한국도 한국만의 단점도 있는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뭐 이런 그 실리콘밸리가 굉장히 날씨도 좋고 자본도 많고 좋은 회사들이 많은데 이곳이 특별한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 한국에서 어찌 보면은 저는 이제 훌륭한 인재는 아니었어요. 정말 뭐 평균 이하의 인재도 실리콘밸리에서 충분히 제 값을 해내면서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통하는 인재라면 세계에서도 통하는 인재. 어찌 보면 뭐 한국에서 통하지 않는 인재도 뭐 세계에서 통할 수 있고 그 문제가 실리콘밸리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는 거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